미성년 자녀를 공동 저자로 끼워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학 교수의 논문이 나랏돈까지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익산 장전마을의 집단 암 발병 원인을 밝혀줄 환경부 역학조사 발표가 예정 기간을 훌쩍 넘기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송하진 지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선시대 사립교육기관인 정읍무성사원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대학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 미성년 자녀가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려 저자 끼워 넣기 의심을 사고 있다는 소식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랏돈을 지원받아 쓴 논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교수는 교육부 조사에선 자녀 이름을 논문에 올린 적이 없다고 거짓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4년과 2015년 잇따라 발표한 전북대 이모 교수 논문들입니다. 미성년 자녀 이름을 올려 저자 끼워 넣기 의혹이 불거졌는데 농촌진흥청 지원을 받았다고 적혔습니다. 정부에서 과제비를 주고 국가기관에서 하기 어려운 연구 같은 경우 산학연으로 공동 연구를 하거든요. 규모에 따라서 액수가 좀 달라요. 이 교수 자녀가 이름을 올린 연구 과제엔 9천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입시를 위해 자녀 이름을 끼워 넣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여기에 나랏돈이 쓰인 셈입니다. 공교롭게도 연구 성과 보고에선 자녀 이름이 빠졌습니다. 성실하게 신고가 됐어야 되는데 과제 참여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뺐어요. 이 교수는 또 자녀 공동저자 논문이 있는지 묻는 지난해 교육부 전수조사에서도 해당 없음으로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거짓 보고한 겁니다. 저희 집에 없다고 보고를 다 했어요. 작년에 저희가 1월, 3월, 9월 세 차례 조사를 했을 때 전북대에서는 미성년 저자로 등록된 사안이 이제 해당이 없다고. 대학의 부실조사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가 조사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던 만큼 충분히 부정사례 적발이 가능했지만 세 차례 조사에서 모두 해당 없음으로 보고해서입니다. 전북대 조사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교육부는 빠른 시일 내 특별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또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교수를 징계하고 자녀 입시에 논문이 부정 사용된 게 확인되면 입학 취소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익산 장전마을의 집단 암 환자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환경부가 실시한 역학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는 약속한 날을 훌쩍 넘기도록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환경부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부가 익산 장전마을에 대한 환경 역학조사에 들어간 것은 지난해 1월. 환경부는 집단 암의 원인지로 지목된 인근 비료 공장과 마을 지하수 등을 조사해 암 발병 원인을 찾기로 했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제기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부는 당초 주민 설명회에서 조사 기간은 1년으로 2018년 12월에 결과가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2월을 넘겨 발표 시점을 올해 3월로 미루더니 5월이 되도록 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주민들이 공장에서 발견된 발암물질인 연초박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구해 늦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작년 11월 이후에 그래서 추가 조사를 했는데 연초 시설은 국내 유사 시설이 없어서 있는데도 조사를 거부를 해서 좀 늦어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장전마을 주민들은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연초박의 문제 가능성을 지적했는데도 환경부가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다가 뒤늦게서야 추가 조사에 들어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조사 발표가 계속 늦어지면서 대책도 나오지 않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은 빨리 대비책을 세워주셔야지. 지금 그 대비책을 세울 수 없게끔 역학조사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오는 16일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조사 결과 발표일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장전마을의 집단 암 발병 원인을 밝혀줄 역학조사 발표가 당초 예정 기간을 훌쩍 넘기면서 조사의 공신력을 지적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송하진 지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린 이유를 하원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2년이 넘는 노력 끝에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 유치도 성공시켰습니다. 송 지사 측은 이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메시지 40만 통을 발송했고 검찰은 송 지사가 선거법을 어겼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후보자 등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쟁점은 이 발언이 업적 홍보에 해당하느냐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례적 명절 인사일 뿐 선거용 업적 홍보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주요 성과로 꼽아온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를 알린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업적 홍보 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송 지사가 선거를 앞두고 전례 없이 동영상을 촬영한 점, 문자 메시지를 전체 도민이 아니라 지지자에게 발송하고 비용을 송 지사 개인이 부담한 것도 유죄의 근거가 됐습니다. 다소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온 송 지사는 재판부의 판단을 수용한다면서도 대법원에 상고할지 변호인과 상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사태가 연달아 일어났을 때 주변으로부터 그렇게 한번 해서 도민들을 안심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했었고요. 유죄를 이끌어낸 검찰도 체면을 살렸고 송 지사 측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은 아니어서 대법원 상고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북대학교 일부 교수들이 무용대회 채점표를 조작한 정황을 잡고 오늘 오후 전북대학교 해당 교수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전북대학교가 주최한 전국 단위 무용대회에서 심사를 맡은 전북대학교 일부 교수들이 특정 참가자에게 유리하게 채점표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전북교육청이 물품과 용역, 공사 계약 시 지역업체를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최영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전북교육청의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전에 제품과 제조업체를 특정하는 조달청 3자 단가 조달 구매 방식의 경우 2,408억 원 가운데 50.6%인 1,218억 원을 타 지역 업체와 계약했습니다. 최영규 의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달 물품을 구매할 때 도내 업체를 우선하고 용역과 공사도 지방계약법 범위에서 지역 업체를 배려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조선시대 사립교육기관인 정읍 무성서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전북에선 고창 고인돌과 백제 역사유적지구에 이어서 세 번째 세계문화유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신라말 문장가인 최치현을 기리는 사당으로 시작된 정읍 무성서원. 조선 중기인 1696년 숙종이 직접 현판에 글씨를 써서 내렸습니다. 대원군의 서원 철편행에도 헐리지 않은 지역민의 교육과 선비 문화의 산실입니다.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정읍 무성서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제도 전 3년 만에 등재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등재를 심사하는 세계유산위원회의 자문기구가 경북 등 5개 시도의 서원 8곳과 함께 등재를 권고한 겁니다. 자문기구는 조선사에 널리 퍼진 성리학의 탁월한 증거이자 지역사회 학문 발전에 이바지한 곳으로 탁월하고 보편적인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오는 7월 초 최종 등재 발표가 예상됩니다. 전북에서는 고창 고인돌, 익산 백제 역사 유적지구에 이어 세 번째 세계 문화유산이 됩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기존의 익산 백제 문화유적지구, 고창 고인돌과 함께 관광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전북에서는 현재 고창 갯벌과 가야 고분군, 동학 농민혁명 기록물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익산시 청사를 외곽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익산시가 현 부지에 신청사를 짓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익산시는 균형 발전을 위해 시 청사를 외곽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타당성을 검토했지만 현 청사 위치가 전체 인구의 76%가 생활하는 중심지이고 구도심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적지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850억 원을 투입해 실시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은 현재 건물을 헐고 2023년까지 도서관과 다목적 홀 등을 갖춘 신청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GM 협력업체에 경영안정자금 100억 원이 긴급 융자됩니다. 전랍도는 업체당 1억 원까지 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융자해주고 융자 기간도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3.8%가량으로 예상되는 대출금리 가운데 2.5%포인트를 지원해 업체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풀사료 2가지를 한 번에 파종하고 차례로 수확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그동안 풀사료의 20%는 수입에 의존했지만 100% 자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한우와 젖소가 먹는 풀사료인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수확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해 9월에 심은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만 심은 게 아니었습니다. 귀리를 함께 파종했고 귀리는 이미 지난해 11월에 수확했습니다. 재배 기간이 짧은 귀리와 동계작물인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의 생육 특성을 이용한 홈파 재배입니다. 두 작물을 따로 심고 수확할 때보다 수확량은 조금 적지만 인건비와 농기계 사용료 등이 크게 절감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이득이 더 큽니다. 쟁기, 노타리, 파종 이 세 가지가 두 번을 거쳐서 해야 될 것을 한 번에 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경비 차원에서 노동력 결감으로 인해서 그만큼 효과가 좋습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수확한 뒤 여름 작물인 사료용 옥수수나 수수, 수단그라스를 재배하면 연간 산모작도 가능합니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수확을 하고 이 자리에 옥수수를 수확함으로써 귀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옥수수, 산모작 작부 체계가 되겠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앞으로 양질의 풀사료 종자까지 개발해 현재 80% 수준인 풀사료 자급률을 2025년까지 100%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JTB 뉴스 홍창용입니다. 스승의 날인 내일 도내 일선학교의 20%가 재량 휴업에 들어갑니다. 전북교육청은 도내 766개 학교 가운데 초등 94곳, 중학교 40곳, 고등학교 17곳 등 모두 151곳의 학교가 재량 휴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학생 대표의 카네이션을 제외하고 꽃과 케이크, 상품권 등 각종 선물과 식사 제공을 금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전북은행이 고객이 은행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 뱅킹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은행은 계좌 비밀번호 오류 횟수 삭제, 전자금융 출금 계좌 등록 방법 변경 등 5가지 업무는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실명 확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은행은 지금까지는 통장이나 인감 분실 신고 철회,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 14가지 서비스만 비대면 서비스로 처리해 왔습니다. 장수경찰서는 장애인들을 폭행하고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장수의 한 장애인 시설 이사장 A씨와 원장 B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최근까지 7년 동안 장수군 한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 16명을 때리거나 강제로 농장일을 시키고 2016년부터 3년 동안 시설 보조금 8,9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제경찰서는 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경찰관을 둔기로 때리고 달아난 5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0살 배모 씨는 어제 오전 9시 반쯤 김제 경찰서 민원실에서 컴퓨터 모니터 등을 부수고 밖으로 나간 뒤 민원실 앞에서 46살 A 경위의 머리를 둔기로 한 차례 내리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배 씨는 경찰관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2008년부터 환청과 망상 등의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빈집이나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46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와 익산, 완주 등지를 돌며 빈집이나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모두 30차례에 걸쳐 1,300여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16도에 머물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완주 29도, 전주 28도까지 올라 오늘과 비슷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대기는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